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8월부터 23년 2월 정도까지 변리사 시험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게도 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나서 송도에 있는 제약회사의 공급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기간이 중간에 안 쉬고 계속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또 한 1년 반 정도 시험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고, 특허라는 개념도 처음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발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발명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특허를 출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부터 좀 길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수험 생활은 연차별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1차만 2번 치르고 2차에는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처음 치렀던 22년 2월에 1차를 치렀을 때는 공부 기간도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았고 좀 학교 쪽에서 친구들 있는 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피폐해지지 않았었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 있게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제 예상보단 잘 나와서 목표했던 점수보단 잘 나와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학교 쪽에서는 사실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신림 고시촌으로 옮겨서 22년 3월 정도에 옮겨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고시촌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분위기도 삭막하고 좀 동네가 회색이잖아요. 거기서 또 혼자 공부를 하고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과목별로는 좀 어떠셨어요? 변리사 공부 시험 과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평소에 좀 학교 다닐 때도 몇 과목을 들었어서 쉽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워낙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현실과 연관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채권도 평소에 저희가 거래할 때도 그렇고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민법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세 과목이 있는데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단순히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이해보다는 암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느낌?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특허법도 그렇고 상표법도 그렇고 리딩 케이스들도 있고 상표법이 특히 초코파이 판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많은 판례들이 있어서 아직도 사실 지나가다 그런 상표들을 보면 그 판례들이 좀 생각이 나곤 하는데 산업재산권법도 좀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변리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연과학개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도 평소에는 생명과학 쪽에는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서 괜찮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점수도 괜찮게 나왔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공부할 내용이 많거나 어렵게 지엽적이게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그 두 과목은 좀 편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물리, 화학 같은 경우가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1년 반씩 공부를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험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수험 생활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공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성격인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 풀 기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엔 1년 내내 제 경쟁자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난 이렇게 운동을 해도 되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더 계속 힘듦을 가중시켰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전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 이게 되게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지키고 제 자신을 몰아붙이고 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8시 안에는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도 최대한 변화가 없게 매일매일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까지 산책을 하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일정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그만두고 나서도 크게 후회는 없고 지금까지 정말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생각만 남아서 조금 잘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수험 공부 과정에서 건강이나 금전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없으셨나요? 사실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저를 몰아붙이다 보니까,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운동도 다 그만두고 운동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운동을 그만두니까. 그래서 건강도 많이 상했었고, 금전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부모님이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한테 모든 걸 손을 벌리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넘게 들더라고요. 그런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맥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고, 친구들 만나도 너무 사는 세상이 다르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공부 내용밖에 없고, 친구들은 뭐 직장 상사 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나누는데 저는 거기에 낄 틈이 없더라고요. 점점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구들 만나는 걸 멀리하고 저 혼자 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은 몇 점 정도 차이로 안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좀 택도 없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평균 한 3, 4점 정도 차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험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획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올해 시험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두고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하면 제가 건강이 정말 많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해보고 싶다가도 제 건강을 생각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년 더 한다고 해서 될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했었고, 그런 질문의 끝에는 그만하자,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자 라는 생각으로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셨을 때 시험을 그만두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제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을 모두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생각, 그리고 제 희망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런 판단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과 그런 걸 모두 판단을 해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몇 년이고 때려 박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3년 정도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 해도 내가 그 3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쉽지 않을 수 없죠.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막연한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합격을 해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포기라는 걸 한 거니까 조금 아쉬움은 확실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항상 제 인생 모토 같은 게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인생 모토가 있거든요. 공부를 할 당시에도 그런 생각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했어서 그런 쪽으로 아쉬움은 남는데 후회는 딱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을 그만두면서 괴롭거나 힘든 마음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시험을 그만두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해방감도 사실 들었었어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금 해방감도 사실 있었어요. 그게 한 시험 끝나고 일주일 정도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쉬는 것도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불안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계속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쪽에 좀 열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제 집중력을 좀 돌리자, 시선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구했고, 취업한 친구들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의견을 많이 구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길을 골라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길에 들어가게 됐고,
그냥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열심히 다른 길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일에 집중을 하시니까 네. 효과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사실 되게 부족하잖아요. 시험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고 거기에서 합격을 못하면 성취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성취감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열심히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면접을 들어가게 된다든지 면접을 합격하게 된다든지 그런 연락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런 성취감들 덕분에 그런 괴로운 마음들을 정말 빨리 잊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